확진자랑 접촉자 어떻게 추적하는지. 추적 안 해.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6월에 이탈리아로 넘어와서 지금 5년째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오영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탈리아 현지인 확진자가 생긴 거는 크레모나 현에서 처음 생겼는데 내가 사는 데서 한 30분 정도 거리에서 처음 생겼지. 그 확진자를 검사를 할 때도 감염 마취과 의사가 이제 혹시나 해서 이 검사를 해보자 해서 검사를 했던 거야. 그런데 코로나로 1번 확진이 된 거고. 근데 그분이 확진이 되기 전에 2주에 걸쳐서 주마다 마라톤 대회를 참가했어. 그래서 이게 폭발이 돼버린 건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아무도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 왜냐하면 본인도 몰랐고. 그러니까 이건 운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뭐 방역을 잘못했다 이렇게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이건 뭐 어쩔 수 없었던 일이다. 부인도 그 같이 온 가족이 다 이제 감염이 됐는데 그 부인이 임신했었어. 근데 얼마 전에 아기가 태어났거든. 이탈리아 전체가 되게 기뻐했지. 너무 이 희망이 보인다 이러면서 되게 이제 좋아했다고. 그 확진자는 그럼 다 병원에 다 입원시킬 만큼 어떤 의료 뭐 모질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한국의 그 보도에 알려진 것처럼 이탈리아 그 의료 시스템이 그렇게 부실하진 않아. 초창기에 이제 롬바르디아 주 한 곳에 그 전부 확진자가 몰려서 약간 이제 짧은 기간 동안 그 병상수나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채워넣지 못하니까 문제가 있었지만 그게 기간이 굉장히 짧았고 그다음에 뭐 비용이나 이런 건 뭐 전액 100% 어떤 경우든 다 국비니까. 팬데믹 딱 시작됐을 때 사실 아버님이 이제 아시아인이잖아요. 뭐 힘든 일은 없으셨어요? 그것도 이탈리아에 특파원이 거의 없어. 연합뉴스밖에 아마 없었겠다. 그 특파원이 어떤 시선으로 보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전체가 좌지우지가 되는 거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도 그냥 나도 주변에서 예전과는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다행스럽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뭐 모욕을 당한다든지 물론 뭐 폭력이나 이런 건 없고 모욕적으로 느끼게 한다든지 그런 거는 뭐 아직까지는 우리는 없었던 것 같아. 아, 그래요? 음. 다행이네요. 현재는 그래도 그래프 보니까 이탈리아가 좀 수치가 좀 낮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요즘 이탈리아가 그 검사를 굉장히 많이 해. 하루 평균 한 6만 명 정도 검사하거든. 어제가 확진자가 888명 추가 확진자가 생겼거든. 6만 명의 비례해서는 한 1점 몇 프로 정도 되는데, 많이 낮아지긴 했고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해. 빠른 속도로 줄긴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많기는 하지. 지금 관리는 뭐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을 해서 근데 그보다 이제 이탈리아는 경제 문제가 더 심각한 것 같아. 경제 문제가 원래 이탈리아가 어려웠고, 그런데 이제 2달 동안 봉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심각해진 거지. 그래서 그 부분에 걱정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야. 음, 다른 유럽 국가나 한국도 이제 재난지원금 그 기본소득 같은 걸 음, 주고 있는데 음, 이탈리아도 그런 걸 음. 하나요? 이탈리아는 지금 기본 600유로 우리 돈으로 한 7, 8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했고, 아, 전 국민한테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라고 볼 수가 있지. 세금을 내는 사람들. 내외기업인 원래 구분이 없고, 아, 세금 코드가 있고 세금을 낸 기록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다 지급하고 전년도 수익에 따라서 몇 프로 줄어드는지 보고 그거에 비례해서 다시 추가로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이탈리아가 초기에 이제 중국 직항을 이렇게 막았었는데 근데도 이제 사실 유럽 중에 가장 빨리 이렇게 확진자 수가 이렇게 올랐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현지 반응이라던가 아버님 생각이 좀 궁금해요. 코로나에 대해서 그렇게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았었지.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이전에 사스하고 메르스 같은 게 있었을 때 그거를 공항에서 어느 정도 다 걸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기존 바이러스처럼. 그런 시스템이 유럽은 잘 갖춰져 있고 그 의료 시스템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하니까 큰 걱정을 안 했던 거야. 그리고 그 무증상 감염 기간이 길다는 것을 중국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지도 않았고 모르기도 했고 그러니까 뭐 그냥 있다가 그냥 당한 거지.
어찌 보면. 유럽에서 되게 안일하게 바라봤던 시각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유럽의 대응이 좀 늦어진 감이 있는데 현재 생각이 좀 궁금해요. 기존의 바이러스랑 다르다는 것을 늦게 알아챈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지. 그 다음에는 시스템에 대한 반성을 지금 유럽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 시스템 자체가 지방 분권화되어 있어. 이탈리아도 그렇지만 예를 들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한국은 질병관리본부가 있는데 이탈리아는 각 지방마다 의료 체계가 달라. 지방에 거의 전권이 있어.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통일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방의 시스템이 다르고 지방의 권한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강압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어떻게. 예. 그러면 의논을 해야 되는데 의논하면 날짜가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바이러스는 그 사이에 팍팍팍 퍼져나가고 그래서 아마 이런 민주주의라는 게 권한을 한 곳으로 집중하지 않고 분산해서 각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게 민주주의의 미덕인데 이 바이러스는 그런 미덕을 정확하게 파고든 거지. 이탈리아의 베네토주라고 이제 베네치아가 있는 그 베네토주는 한국의 방식을 초기에 그 차용을 했어. 그 대신 엄청나게 검사를 한 거야. 그냥 초반부터. 그러면서 실적이 지금 제일 좋아. 그나마 확진자가 제일 적고 초반에 많았는데 늘어나는 추세가 좀 줄어들어서 근데 그 주지사가 극우 소속이야. 그 사람 인기가 엄청나게 지금 높아지고 있지. 그래서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지.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면서 어떻게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냐. 논의가 아직도 안 끝났어. 그럼 크레모나는 지금 확진자랑 접촉자 이런 거 어떻게 추적하는지. 추적 안 해. 아, 추적을 안 해요? 추적 안 하고 그 법적으로 그게 추적이 안 돼. 그게 한국과 많이 상황이 다른 게 여기는 예를 들면 자동차 블랙박스 같은 것도 불법이야. 내 자동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할 수 없어. 남의 사생활을 찍히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애초부터 차단한 사회단 말이지. 거리에 CCTV도 아주 특별한 장소 외에는 그런 게 아예 없어. 그러니까 본인 진술 외에는 이제 추적할 수가 없지. 구조적으로. 그래서 추적을 못하니까 유럽 국가에서 그냥 집에 있으라고 한 거야. 추적이 되면 집에 있으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추적을 못하니까 어디 가는지 모르고 문제가 생기면 확인이 안 되니까 그냥 웬만하면 집에 있으라. 이런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어, 이제 개인정보 보호나 어떤 개인에 대한 자유를 되게 중요하는데 근데 이제 음, 락다운에 대해서는 다 받아들이고 이제 음. 수용한 건가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지. 왜냐하면 그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냐면 차라리 그냥 추적하더라도 그냥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랑 생각이 많이 다른 부분인 것 같고 처음에 락다운에서 너무 다들 순순히 그걸 받아들이고 하는 걸 꽤 나도 깜짝 놀랐어. 근데 그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뭐 나름의 방식이겠지 뭐. 그래도 이제 뭐 이탈리아가 아까 뭐 CCTV도 많이 설치 안 되고 블랙박스도 불법이라고 하셨잖아요. 이탈리아나 많은 유럽 국가들이 사실 뭐 개인정보 보호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강력하니까 사실 뭐 추적자도 많이 놓치고 이랬단 말이 있죠. 음, 음. 카드 내역, 뭐 핸드폰 위치 추적 그러니까 이런 거를 또 만약에 모자란 부분은 CCTV 활용해서 이걸 10분 만에 동선을 막 이렇게 추적하는 시스템 자체를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 안 받아들여. 음. 절대 그 받아들이지 이탈리아만이 않을까요? 아니고 유럽 국가 전부가 그거는 네. 안 받아들일 거야. 왜냐하면 어, 이들이 생각하는 가치에서 그거는 이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은 선상에서 또다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 지금 이 사태를 좀 더 완화시키는 도구로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까를 아직도 결론을 못 내고 있어. 계속 고민 중인 거지. 음, 음. 생명이 우선 되어야 되는데 그런 개인정보법 때문에 도대체 우리가 지금 많은 걸 놓치고 있다 이런 이탈리아도 그런 분위기가 좀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물론 있는데 압도적 다수는 그렇지 않은 거지. 그리고 이 개인정보를 후퇴하지도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이게 민주주의 가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양보하면 더 양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니까 국가를 믿지 않아, 일단. 이거는 국가는 언제든지 그 권력으로 인해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실어줘서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빅데이터든 뭐든 개인을 추적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보지. 그러니까 약간 좀 달라.
시선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버님. 시간 내주셔서 정말 아, 감사드려요. 그래요. 반가웠어. 잘 지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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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들어가요. 잘 지내세요. 어. 네.